우리 집 주치의에게 듣는 믿음직한 건강 정보 데일리 건강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호성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성 건염에서 건이라고 부르는 건 힘줄을 의미하는데요. 힘줄이 석회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오래 쓰다 보면 닳고 낡아진 힘줄 안에 건강한 힘줄이 재생되지 않고 딱딱한 석회 성분이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힘줄, 그러니까 이 석회화된 힘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고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게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니만큼 먼저 어깨 구조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알고 이해하려면 먼저 이 어깨 구조물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는 먼저 여러 개의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어깨의 뼈에는 뼈를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붙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힘줄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이두박근 힘줄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관절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활액막염이라고 합니다. 그 염증이 심해져서 관절막이 질겨지고 딱딱해지는 오십견, 정확한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대와 관절 와순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병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깨는 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깨 또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을 앓고 있더라도 이런 다른 질환들과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은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얼마나 자주 겪으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깨 질병 중에서 석회성 건염은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 자체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어깨에 발생하는 석회는 그냥 허공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힘줄 안에 생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오랜 시간 마모가 되어 늙어가는 퇴행성 변화를 거칩니다. 이 낡은 힘줄 안에 건강한 힘줄 대신에 석회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힘줄의 퇴행성 변화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석회성 건염의 빈도 자체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힘줄의 퇴행화. 네, 이건 사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성 건염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석회성 건염이 흔한 이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로 초기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병들에 비해 어깨를 치료하시는 전문의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병률과 발견율이 동시에 높을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 발생 연령대와 성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 석회성 건염의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질환은 노인성 질환의 일종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힘줄의 퇴행의 속도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40세에서 60세에게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요. 여성에게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남녀 차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0대 이후에 어깨 통증이 생기면 거의 다 나 50견이 있어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래서 50견과 이 석회성 건염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네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두 질병 모두 어깨 질환 중에서 아프기로는 1위, 2위를 다투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질병이라 두 질병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석회성 건염은 힘줄에 생기는 병이고
오십견이라고 하는 병은 어깨를 둘러싸서 어깨를 보호하는 관절막, 다른 말로는 관절 주머니에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벌레에 물려서 간지러움 막 긁게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붓듯이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심해지고 주머니가 딱딱해지고 질겨지는 병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라는 말보다는 어깨 관절 주머니가 유착이 되어 질겨졌다는 의미에서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은 힘줄에,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의 병이 생기는 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위 자체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 질환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오십견하고 석회성 건염이 둘 다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둘 중에 어느 질병이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느냐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찰입니다. 가령 세심한 진찰을 해보면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인데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인다고 그걸 덜컥 석회만 치료한다면 환자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네,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생 원인도 좀 살펴볼까요? 앞서서 이제 힘줄의 퇴행화, 이제 이게 흔하게 이 석회화 건염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이 석회화 건염의 어떤 원인으로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퇴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의 병리 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랑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힘줄이 낡아지는 퇴행의 과정에서 건강한 힘줄이 재생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제 석회가 침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과 연관된 질병 또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나라나 인종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석회화 건염이라고 했는데 이게 석회성 건염과 같은 거죠, 표현이? 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을 했을까 봐 한번 네, 둘 다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외상이나 어깨 다치는 것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석회성 건염의 주 원인은 힘줄의 퇴행이고 힘줄이 낡아지는 것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깨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상과 석회성 건염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힘줄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힘줄 파열로 진행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석회성 건염이 나중에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진행이 되고 약해진 힘줄에 생기는 것인데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힘줄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치를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증상인지 알아요? 석회성 건염이 어떤 증상들로 표현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병원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은 이 견봉이라는 뼈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 힘줄이 뼈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상적인 힘줄은 팔을 드는 행위 때 뼈에 부딪혀도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석회가 있는 힘줄은 염증이 심하고 마모돼서 뼈에 부딪힐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설거지를 할 때는 괜찮은데 설거지한 그릇을 들고 옮길 때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팔을 들었을 때 생기는 통증은 꼭 석회성 건염이 아니더라도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어깨 충돌 증후군처럼 어깨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거의 좀 비슷한 증상들을 네. 호소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다른 증상, 그러니까 다른 질환들과 어떤 차별화되는 구분할 수 있는 이 석회성 건염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의 석회성 건염을 증상만으로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석회성 건염의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석회가 점점점 커져서 힘줄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대개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수일 내로 생기고 팔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 강력히 석회성 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십견은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며칠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며칠 내로 생겼다면 그거는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라.
그러면 통증이 나타나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양상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통증 호소하시면 밤에 좀 많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네. 석회성 건염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통증이 주로 밤에 나타나나요? 석회성 건염은 꼭 밤에만 아픈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아프다고 야간통을 느끼는 이유는 석회화된 힘줄이 누워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견봉이라는 뼈에 눌려지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 앉거나 서 있을 때는 팔 무게 때문에 힘줄과 견봉이 떨어져 있지만 눕게 되면 다시 서로 맞닿게 되거든요. 따라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앉아 계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통증이 일단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줄의 석회 성분은 엑스레이에서 명확히 보이는 편입니다. 따라서 석회성 건염의 진단 자체는 엑스레이 검사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고 회전근개의 힘줄이 동반 파열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면 초음파나 MRI 등과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물론 앞서서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고통 때문에 병원을 가시기도 하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또 치료를 네, 안 받으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네. 계실 수도 있어서 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본인이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서 석회를 잡아먹어 없애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만을 건너 전해 들으시고 방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먼저 석회성 건염은 팔을 들고 하는 모든 행위 때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야간통으로 수면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석회로 인한 지속적인 염증의 발생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저하로 2차적으로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에 좀 빨리 치료를 받으면 결과가 훨씬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석회는 조기에 치료받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돼 있습니다. 석회는 힘줄 안에 생기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 보이는 석회의 크기만큼 힘줄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기가 1cm 이상의 석회를 방치하게 되면 석회로 인해 약해진 힘줄이 파열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봉합 수술을 또 따로 받아야 되는데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환자나 의사나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우리 몸은 약간 자연 치유되는 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탁월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 속에는 염증이나 이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제거해주는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석회가 크지 않거나 염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식세포들의 작용에 의해서 석회가 흡수되고 증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석회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거는 또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석회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초음파를 보고 석회 주변에 직접 소염 성분의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침으로 석회의 작은 구멍들을 내어서 그 흡수 작용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체충격파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해볼 수 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체충격파 치료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석회 덩어리에 충격을 가해서 그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석회성 힘줄 주변에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격파의 자극으로 신생혈관, 그러니까 새로운 미세혈관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식세포의 작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치료법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혹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네, 모든 치료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석회성 건염을 진단을 받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6개월이 경과한 그 시점에도 호전이 크게 없거나 그리고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정밀검사상 힘줄 파열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게 됩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의 관절경 수술은 다른 수술들에 비해 간단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에 속하신다면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뭐 보존적인 치료법들이 반응이 없다면, 네,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뭐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 두려워서 또 치료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경과도 훨씬 좋고요. 자, 그리고 치료 후에 어떤 관리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좀 일러주시죠. 네, 석회성 건염은 비교적 치료 효과가 좋은 질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석회가 흡수되면 환자의 증상은 비교적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가 발생했던 힘줄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극이 되면 힘줄 파열 등 추가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어깨 힘줄에 부담을 덜 주는 어깨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어깨 뒤쪽 뼈인 견갑골 주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치료 후에 재활 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네. 재활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문적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좀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어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 있는 가슴뼈를 앞으로 내밀고 뒤쪽에 있는 양 어깨를 뒤로 젖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견봉과 힘줄이 떨어지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앉아있거나 이동 중에도 굽은 어깨를 하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하는 이 모양을 하게 되면 어깨 모양이 교정돼서 어깨 질병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이게 자세만 제대로 교정을 해줘도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네, 관련된 맞습니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